글쎄요, 주부의 이중생활, 두 주부의 사건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요, 가발 쓰고 이중생활한 40대 주부, 최 변호사님. 이게 네. 이제 절도 강도지.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게 한 종교단체에서 긴 머리 파마머리이고 정장 입고 구두 신은 어떤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신도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신도처럼 보였으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 사무실에서 절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이 종교단체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보험회사, 부동산, 종교단 사무실 아주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절도 범행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의심을 했죠. 근데 CCTV에 포착된 모습은 긴 파마머리이고 예. 예를 들면 항상 정장을 입고 있고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CCTV 돌려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추적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그렇죠. 날은 CCTV를 봤는데 그 옷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예. 옷차림이 전혀 다르고 단발머리예요. 근데 외형이 똑같은 겁니다. 경찰들이 봤을 체격은 때는 똑같고 체형이 똑같은 거예요. 헤어스타일은 그래서 다르고. 그때 이 피의자가 예. 변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피의자가 변장한 것을 알고 알아채서 잡아봤더니 주부였던 거예요. 예. 40대 주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려 그러니까 이 도벽이 있어서 전과가 이 최근에만 하더라도요. 한 12차례 걸쳐 1,100만 원을 훔쳤고요. 그 전에도 전과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과 10범으로 네, 지금 맞아요. 알려져 있는데, 도벽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이거를 좀 믿을 수가 근데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 도벽이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 도벽도 병의 일종이고요. 그 병 이름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많이 항변을 합니다. 잡히면 내가 도벽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절도를 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증후군이라고 해서 내가 생리 때만 되면은 그렇게 도벽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감경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 본인은 그것을 스스로의 그러니까 도벽, 그 습벽이라고 하고 이거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벽이 뭐 충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작년 12월 말에 이미 보도가 됐던 뉴스거든요. 그때 처음 잡혔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경찰 조사를 받고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몇 개월, 그러니까 8개월 징역형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 뉴스인데 당시에 처음에 이제 갔던 게 상간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얼마를 털고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을 막 뒤져가지고 통장을 갖다가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몇 차례를 걸쳐가지고 한 얼마를 또 빼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신발을 무려 5켤레나 갖고 다녔고 옷도 몇 벌씩을 싸갖고 다니면서 예. 했다라는 거. 이게 과연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냥 그렇죠. 욱해가지고 오늘 하루 한번 내가 훔쳐볼까가 아니라 예. 그리고 이게 정말 수십 차례 이미 이런 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왔다가도 풀려난 적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과 외에도. 예. 전과 외에도 작년 12월 말에 붙잡히기 전에 몇 달 동안 또 10여 차례 같은 일이 계속 잡혀 있다가 선처로 풀려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 범행이지 핑계 않을까. 변명일 뿐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참고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또 정체불명의 70대 푸주라고 저희가 최 변호사님 이름을 붙였는데, 이 주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너무 황당합니다. 예. 자신의 그 방을 4개를 임대를 줘요. 자기네 집에 방에 4개를. 4개. 젊은 여성들한테 방 4개를 이제 월세를 받고 빌려줍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월세라고 하기 뭐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성매매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거고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 작아요. 월세가 30만 원인데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제 생각엔 그런데 방 4개를 빌려줍니다. 젊은 여성들한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해요. 예. 근데 성매매를 하는 걸 이 사람이 아는 이유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을 화대를 절반을 나눕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30만 원은 월세로 받고 화대의 절반을 받고. 네, 그러니까 한 번 성매매 할 때마다 한 5만 원 정도를 화대를 받았는데 그 화대의 절반을 나눠요. 근데 예. 그것도 월 말에 정산을 해줍니다. 본인이 받고 월 말에 내가 50% 나머지 50은 자신의 방을 빌린 그 여성들과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죄질이 안 좋은 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경찰 수사를 받을 때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 4개 중에 하나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다른 방을 또 빌려줍니다. 그 수사 받는 중에도. 그래서 그때 또 성매매를 알선을 해요. 수사받는 와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선의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법원에서도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아니 근데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전에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초범입니다. 예. 근데 초범이라고 해서 경험이 있다 없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잡히지 않았고 그럴 수도 전과가 없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지금 4개의 방을 저렇게 하고 있고 월세가 아니에요. 저 30만 원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근데 저분이 일이죠. 예. 나이가 70대거든요. 예. 원래 늦게 배운 도둑이 원래 밤새는지 모른다고 제가 보니까 뒤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월세는 30만 원씩 받고 예. 화재는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형 성매매죠. 서민형 성매매. 그 3만 원, 5만 원 받은 거를 금고에 넣어놨다가 예. 나중에 이제 열어서 거기 있는 걸 반씩 나눠 가졌다는 건데 한 달에 그래도 한 1,500, 1,300, 1,500 매출을 올릴 정도면은 뭐 꽤 올리긴 올렸는데 경찰 단속 중에도 계속 했다는 게 좀 예. 죄질이 나빠서 저런 건데 근데 액수 자체는 크지는 않고요.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몇십만 원도 아니고 3만 원, 5만 원이면. 근데 그 돈이 모여서 한 달만 모았더니 그렇죠. 1,250만 원. 예, 예. 그러니까 액수는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 가동했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하여튼 70대 할머니가 뒤늦게 하면 발동이 걸린 거 아닌가. 뒤늦게 세상에 이런 것도 발동이라고 있지 하기는 조금 않냐라는 것 어려운 같아요. 면도 저는 윤 대표님께 괜히 반론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3만 원, 5만 원 가지고 저렇게 큰 돈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물론 중복되는 남성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늦게 배운 도둑 초범이 하기에는 사실상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의심이 좀 그런데요, 듭니다. 초범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제 추측을 한 이유가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죠. 절도를 당했으면 피해자가 있고 예, 예. 폭행을 당했으면 피해자가 있지만 성매매는 둘만의 공간이고 저긴 물론 알선자가 있지만 예. 팔고 사는 그 주체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신고하겠습니까? 첩보가 들어가지 않는 한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간 모은 금액이 1,250만 원이고 1년 3개월 영업은 저 정도의 증거만 있어서 저 정도만 처벌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